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이 영화 에딩턴입니다. I'm recording this. Fair warning. Is that really necessary? Where the deer and the antelope play, How did we get here? a discouraging word. That's why I'm running for mayor. And neat. We were in a fight against evil. Seldom is heard. These are your streets. No, they're your streets to keep safe. 에딩턴은 주인장이 정말 애정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인 아리 에스터 감독의 신작인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해가지고 아리 에스터 감독의 신작이 나온다고 해서 기대를 하였고, 또 그게 그만의 서부극이란 것을 듣고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전, 미드소마, 보이드 어프레이드까지 장편 영화들은 다 봤고요. 단편 영화도 존슨 가족의 기묘한 이야기인가? 그거를 보고 다른 단편작들도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게 저는 아리 에스터 감독의 취향을 참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전은 정말 무서워서 많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한 번 보고 나니까 그 속에 디테일을 찾는 맛이 있었고요. 그 디테일이 좀 변태적이었는데 이 변태적임이 미드소마에서 확 꼽히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보이즈 어프레이드에서는 감독 영화에 은은하게 나오던 엄마에 관한 메타포를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무기력한 남성상을 잘 그렸습니다. 보이즈 어프레이드의 주연인 와킨 피닉스가 다시 한번 주연을 맡아서 에딩턴으로 돌아왔는데요. 영화 배경은 2020년 5월 말입니다. 그때 당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뉴멕시코에 있는 작은 마을인 에딩턴에서 벌어지는 활극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존 크로스는 마스크 쓰는 것을 거부하고 재선에 도전하는 테드 가르시아와 갈등을 맺으면서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데, 아리 에스터 감독의 특유의 스타일로 인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 영화 에딩턴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영화 에딩턴에 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Home on the range. 우선 에딩턴은 조던 필 감독의 어스하고 좀 비슷한 영화입니다.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를 섞어찌개 마냥 끌어낸다고 보면 되는데, 이 섞어찌개 같은 부분에서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근데 이 섞어놓은 부분이 미국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본다면 장르적으로도 엄청나게 섞여져 있습니다. 우선 구조 먼저 살펴보자면 영화는 초반에 강력하게 서부극의 현태를 띠고 있습니다. 존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고 직업도 보안관입니다. 당연히 허리에는 권총이 있고요. 말 대신에 차를 끌고 다니죠. 또 술 주정뱅이인 로지를 등장시켜서 끝을 알 수 없는 쭉 뻗은 도로와 그 옆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막의 전경은 현대 서부극 같다는 느낌을 물씬 주는데요. 그 뒤에 조가 시장에 출마하기로 결심하면서 시장인 테드가 사무실로 찾아오는데, 딱 이때 둘의 장면이 서부극의 그 카우보이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을 표방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를 보면서 딱 인지하고 서서히 거리를 좁혀가면서 긴장감을 주다가, 원래 서부극에서는 빵빵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고 말싸움만 하다가 긴장감을 해소시킵니다. 이렇게 조가 시장에 나가겠다고 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마스크 착용 유무에 관해서 이웃 주민들과 좀 실랑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조는 천식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면 숨쉬기가 불편해지고 또 심하면 천식 쇼크가 올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때 자신과 같은 처지인 프레드가 마트에서 쫓겨난 것을 계기로 시장에 나갈 것을 결심하면서 영화는 전반적으로 정치극의 형태를 띱니다. 조는 마땅한 선거 캠프가 없어서요, 자신의 사무실을 선거 캠프로 차리고 부하 2명과 함께 선거 운동을 준비하는데, 흑인인 마이클과 백인인 가이가 그를 도와줍니다.
에딩턴은 데이터 센터 설립에 대해서 논쟁이 많은 지역이었는데요. 현 시장 테드는 데이터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그와 반대되는 입장인 의원 폴라는 그의 말에 딴지를 걸면서 화상회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이런 폴라의 말을 조가 듣게 되고 도시개발 정책에 초점을 두게 되면서 흑색 선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극적이고 가짜일 수도 있는 뉴스를 동네 돌아다니면서 퍼뜨리고 다니는 건데요. 이때 또 중간에 아내인 루이스와 갈등을 비추고 있고 이는 혼란한 시대에 아주 잘 먹히는 사이비 종교와 이어집니다. 또 중간중간에 나왔던 시작 아들인 에릭과 그의 친구인 브라이언이 그 당시에 한창 들끓었던 Black Lives Matter 운동에 참여하면서 영화는 사회극의 형태로도 변모합니다.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조가 부하 2명을 데려가서 맞서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여기서 시위자인 에릭을 밀치는 실수를 합니다. 이 난장판을 수습하지 않고 조는 자신이 연설하기로 했던 식당에 가서 아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녀의 비밀을 밝히면서 테드에 관한 판세를 뒤집으려고 하지만 이 선택이 자승자박이 되죠. 루이스는 조의 곁을 떠나서 버논, 그 사이비 지도자 있잖아요. 그 버논에게 갔고요. 조의 말에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조는 완전히 신뢰, 힘 이런 거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차를 몰고 조지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바에 가는 조의 눈빛은 여기서부터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때 조가 갑자기 로지를 쏴 죽이면서 영화는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의 수사극이 시작되는데 로지를 죽인 조의 행동은 계획된 것으로도 보이고 상징적으로도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서술하기로 하고요. 극 중에서 로지를 죽이고 시체 유기를 한 다음에 곧장 시장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시장 부자를 저격해서 죽이게 되는데 의도적으로 탄핀을 하나 흘리고요. 집에 들어가서 좌파 시위대 문구인 No Justice, No Peace를 락카칠합니다. 시장에 회중시계를 훔쳐서 들고 나오고 다른 주로 넘어가서 출입국 기록을 남기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죠. 조의 범죄극이 끝나면 조의 수사극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범인인과 동시에 수사관의 입장에서 조는 용의자가 될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를 보여주는 것이 이 영화상으로는 잠시 보여주는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왓챠에서 스트리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번역이 잘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좀 해보니까 이름만 줄줄 써놓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범인이 될 수 있는지 연관성도 같이 보여줍니다. 즉 조의 이런 범행은 저로서는 계획적이다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시장인 부자가 살해된 큰 사건이니 보안관인 조는 정면에서 나서서 이 사건을 브리핑하고요. 이때 영화는 의문의 비행기를 탄 테러 조직 같은 애들을 보여주면서 영화 후반에 몰아칠 액션 활극을 준비합니다. 조의 생각과는 다르게 용의자는 흑인인 마이크로 몰렸고 동기도 있고 증거도 있어서 수감했습니다. 아마도 증거가 되는 해중식에는 마이크가 몰리자 조가 거기다 둔 것 같아요. 또 다른 수사관인 네이티브 아메리칸인 버터플라이가 있는데 이 버터플라이는 조와는 다르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버터플라이라는 인물은 네이티브 아메리칸도 맞지만 에딩턴 옆 동네의 수사관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수사를 하냐면 이 저격을 한 시점에 탄피가 그 옆 동네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사권을 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버터플라이는 유일하게 증거물을 훼손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물증만 찾으면서 조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버터플라이는 조의 타이어 자국을 보았고 이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향하는데 그 광경을 조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뒤를 따라가서 거기서 들은 것은 자신의 집에 버논이 들어와서 아내의 물건을 싹 다 챙겨갔다는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그런데 얘를 따라갔다가 사무실 뒤에 쓰레기통에 큰 불이 나게 되고 이를 틈타서 마이클이 사라졌
사라졌습니다. 이는 앞에서 나온 그 무장단체의 짓이었고 그들의 낚시에 걸린 조와 가인은 이제 추격전을 벌이게 되는데 마이크를 공터 같은 데 세워놓고요. 거기에 조와 가인을 접근하도록 유인을 한 다음에 폭탄으로 빵 터트리면서 이 테러단체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테러단체의 목표는 공권력을 상징하는 경찰을 다 죽이는 걸로 보이는데 가인은 폭사를 하고요. 마이클은 거의 빈사 상태. 조가 유일하게 도망을 치니까 조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이 추격전 부분에서 조가 인디언 박물관에 떨어진가 하는 등의 미국을 풍자하는 메타포가 가득하고 끝내 조의 머리에 칼이 박히면서 끝납니다. 이 뒤에 에필로그처럼 에딩턴 테러 1주년의 모습을 그리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조의 모습과 사이비에 빠져서 종교 지도자인 버논의 아이를 임신한 루이스의 모습, 또 조를 보살펴주면서 그것으로 권력과 명성을 얻은 던의 모습, 그리고 던과 같은 심대를 쓰면서 자는 조의 모습을 뒤로 한 채 데이터 센터를 보여주면서 영화는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장르만 변경해도 내용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영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영화는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사회 풍자까지도 들어갑니다. home on the range.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영화 초반부터 끝까지 나오는 문제는 역시 인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아이들을 통해서 좀 더 직접적이게 보여주는데 3명의 아이 브라이언, 에릭 그리고 세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들은 공터에서 만났고 대화를 하는데 이때 에릭은 히스패닉계로 보이지만 백인 아이들이 인종차별 반대를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그조차 특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 말에 세라가 동조합니다. 그런데 브라이언은 모든 백인 아이들이 특권층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에릭이 뭐야 너 우파였어? 이렇게 말하면서 직접적으로 놀리죠. 이 대화씬을 잘 보면 편견이 없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한 사람이 브라이언이라는 겁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백인 아이지만 모두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편향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라와 어울리고 싶었던 브라이언은 집으로 돌아온 후에 세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흑인 인권운동을 찾아보면서 또 그것을 쇼츠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로 찾아보면서 이 뒤에 시위도 참여하고 에릭이 죽은 뒤에는 추모 행사에서 연설을 하는 등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연설이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들어보면 나도 특권층인 백인 아이일 수 있고 여기에서 이 훔쳐진 땅에서 말할 권리가 없다 뭐 이러면서 울부짖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브라이언을 통해서 얼마나 아이들이 쉽게 미디어를 통해서 감화가 되고 얼마나 편향적인 사고로 빠르게 돌아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른들이 인종차별을 하는 것은 정말 미세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농담식으로 넘어갔지만 조가 테드의 선고 비디오를 보면서 흑인 여자애가 나오자 흑인 여자는 어떻게 구한 거야? 배에 실어 왔나? 라는 농담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명백하게 흑인 노예에 대한 내용이고 인종차별적 발언입니다. 그걸 또 흑인인 마이클 앞에서 하는데 마이클은 또 넘어가요. 이게 농담처럼 얘기를 하니까 또 조가 상사니까 마이클은 별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조가 인종차별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뒤에 백인주의 동상을 보고 조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은 백인 우월주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직접적으로 풍자하는 겁니다. 또 마이클이 시위대를 진압하려고 갔을 때 자세히 보면 백인 아이들이 나서고 있고 흑인인 마이클이 그것을 저지하는 그러니까 이 인권운동은 흑인을 위해서 하는 인권운동이지만 운동을 하는 사람은 백인이 대다수고 이를 저지하는 것이 흑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풍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가서는 조의 살인 누명을 쓰는 것도 흑인인 마이클인 걸 보면 전반적으로 흑인 인권에 대해서 비춰주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도 네이티브 아메리칸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동양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뉴멕시코 지역이 텍사스 옆에 있으니
했으니까 꽤 보수적인 지역이고요. 내륙 지역이니까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지역에서 수사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인 버터플라이가 거의 무시당하는 데다가 나중에 총격전이 일어날 때는요. 조의 5인 사격으로 인해서 다리가 날아가고 테러 단체 때문에 머리가 날아갑니다. 이런 게 진한 풍자라는 것이죠. 인종차별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정작 땅을 뺏긴 네이티브 아메리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모습을 버터플라이를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사회 문제인 테러도 영화 마지막에 강렬하게 등장하는데 이 테러 단체를 알기 위해서 비행기 부분을 정말 유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요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치 엿먹어라, 네오나치주의자 엿먹어라 정도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인데 이 I am 덩컨 램프 얘가 제가 알아보니까 미국 경찰총회요. 이 잠자고 있다가 맞아가지고 죽은 백인 남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버가루라고 하는 반정부 극우주의 단체의 심볼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버가루라고 하는 단체는 제2차 남북전쟁과 같은 새로운 내전과 사회 붕괴를 원하고요. 반정부주의 무장활동을 주로 하고 정부 조직을 테러한답니다. 그리고 얘네는 온라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리더가 없어서 엉성하게 좀 집단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표방하는 것은 자유주의, 보수주의, 개인주의고요. 수정헌법 제2조 총기 보유에 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근데 얘네가 KKK당 같이 그 백인 우월주의 단체와는 조금 다른 게요. 인터넷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스펙트럼이 좀 넓어요. 그래서 한쪽은 인종주의를 원하기도 하지만 어느 한쪽은 인종차별주의 반대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존에 있었던 흑인 단체와는 약간 성질이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심벌으로 자세히 봤는데 make racist afraid 뭐라 이렇게 돼 있던데 이 단어를 잘 모르겠어서 이거 아시는 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아무튼 이 뒤를 보면 클렌즈 거버먼트가 나오는데 이것까지 종합해서 보자면 이 테러 단체는 반정부 극우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을 잡아다가 함정에 빠뜨렸고 조를 포함해서 경찰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인은 앞에서 말했듯이 폭사당하고요. 조는 기적적으로 살아있지만 전신마비인 상태고 유일한 흑인인 마이클이 사지 멀쩡하게 살아났습니다. 물론 얼굴과 몸에는 상처투성이지만요. 이런 무차별적인 테러뿐만 아니라 총기에 관해서도 잠깐 화두를 던지는데 조가 시장 부자 사건을 얘기를 할 때요. 총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를 보입니다. 이게 딱 들어만 봐도 그쪽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의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조가 테러단체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총기상에 들어가서 기관총으로 무장을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총에 처음 맞는 것이 테러단체가 아니라 네이티브 아메리칸인 버터플라이가 맞는 것도 이것도 풍자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루이스를 통해서 종교 문제를 스치듯이 싹 지나가고 음모론과 거짓 뉴스에 절여져서 산 던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의 음모론주의 뭐 이런 것도 던집니다. 배경이 배경인지라 강하게 나오는 것이 인종 문제이지 속속들이 생각하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섞어서 던져놨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많은 장르 전환이 일어나고요. 특히 후반부에는 완전한 액션물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런 복잡한 전환을 해가면서 거기서 말하는 중간중간의 이야기가 사회 문제를 보여주고 또 풍자를 하니까 이 영화는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테러 단체가 나왔을 때 조금 의아했는데 이 테러 단체가 어떤 성격인지 모르니까 뭐 극우주의인지 아니면 극좌인지 반정부인지 아나키스트인지 이런 걸 모르니까 영화를 이해하는데 조금 방해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가 그 백인 우월주의 상 앞에서 깜짝 놀래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상을 테러 단체에서 놓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꼼꼼한 아리 에스터 감독이 고증에 실패한 줄 알고 나중에 영상을 좀 돌려보니까
보니까 이 테러 단체가 인종차별 반대더라고요. 그러면 이 백인 우월주의 상을 누가 세워놨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앞에서 시위대가 그 마켓에 있는 사람이었나? 그 사람이 백인 우월주의 장식물을 설치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에딩턴이라는 보수주의 마을 자체가 이런 장식물이 좀 있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제가 이렇게 오해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다음에 조가 불길로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거를 따라서 함정에 빠지고 테러범과의 총격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테러의 행위로 보여졌어요. 또 영어권이 아닌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자막이 영화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에서는 왓챠에서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들은 것은 아니어서 전부는 모르겠으나 약간 오역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뉘앙스적인 부분에서 특히 간판이나 사인 같은 부분에서도 심하게 느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용의자 리스트 해석이 너무 빈약해가지고요. 또 뉘앙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에딩턴에 관한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고 영화 자막의 검수가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행기 씬에서도 백그라운드로 들리는 그 뉴스에 자막이 들어가는데 이게 갑자기 시위대 사인이 나오니까 그 자막이 또 들어간 다음에 빠르게 뉴스 자막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위대 표지 자막이 너무 빠르게 넘어가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과 뉴스 사이에 들어가서 뉴스의 내용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좀 영화를 멈춰서 자막을 읽어야 될 정도로 몰입이 깨졌습니다. 또 전반적인 미국 문화와 이해가 없다면 또 2020년도 미국의 인권 문제나 PC주의, 미투 운동, 사회 분위기를 모른다면 정말 스러운 부분도 많은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에딩턴이 그닥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봉준호 감독님은 기생충은 한국적이면서도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대단한 거고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괜히 세계를 강타한 것이 아니에요. 기생충에서 한국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반지하라던가 짜파구리 같은 거 그리고 또 이 짜파구리에 한우 채끝살을 얹어 먹는 이런 부자연스러움 같은 것은 외국인들에게 생소했어도 전반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계급 우화를 일관성 있게 챙겼습니다. 무조건 기생충 만만세 이게 아니라요. 영화의 태도가 기생충과 같았다면 더 많은 관객이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어서 이런 의미에서 에딩턴은 애매하게 태도를 취했는데 미국의 전반적인 사회 문제를 알고 봤어도 정말 현지에서 살고 있지 않는 이상 모를 법한 인종 갈등적인 모습, 메타포들이 즐비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은은하게만 표현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할 것은 또 표현합니다. 근데 또 마지막에 총격전을 벌이면서 이 난장판을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려는 시도로도 보이기 때문에 욕심이 과하지 않았나란 생각도 듭니다. 제 생각에는 감독이 조라는 인물을 내세워서요. 그 게임 중에 레이튼 교수의 그 추리 게임 있잖아요. 그 마을에 돌아가면서 퍼즐 깨고 이런 거 같이 조가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약하게 이어져 있는 옴니버스 같은 사회 문제들을 하나하나 경험해 나가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가 정형적인 백인 남성의 위치에 있고 앞에서 말했던 그 로지도 같은 맥락에서 백인 남성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로지는 바이러스로 취급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정말 불황자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침도 켈록켈록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지는 않죠. 이런 로지가 처음 등장하면서 딸을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가만 보면 이 로지가 처음 등장하면서 딸을 사고로 잃은 것도 같고 자기의 탓을 하고 있는데 막 그 탓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부자가 될 거야 두고 봐라 에딩턴 놈들 막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로지의 첫 대사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영화 전반에 걸쳐서 나와 있는 매스미디어의 인관화가 로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혐오 발언이 나왔고요. 일관성도 없고요. 그 중에서도 일맥상통하는 게 너희들 두고 봐라 이거였거든요. 이런 로지가 에딩턴에 바이러스를 심지 않았나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가 로지를 죽이게 되잖아요. 이때 로지의 코로나가
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뒤에 조는 미각도 상실하고 후각도 상실해가지고 막 심한 오한에 막 부들부들 떨면서 감기약만 먹고 버티거든요. 즉 이 로지가 마을에서 막 행패 부리고 사람들에게 막 꺼져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이제는 조가 된 것이죠.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든 장면이 로지가 마을 도로를 터벅터벅 걸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마치 이 모습이 후반부에 조가 기관총을 들고 막 무장을 해서 걸어가는 모습과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home on the range. 전반적인 연출에 대해서 조금 말하자면 연출 자체는 저의 취향에 참 잘 맞았습니다. 감독 특유의 서스펜스를 유발하는 사운드의 화형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특히 극 초반에 조와 루이스가 침대에 누울 때 카메라가 그대로 같이 눕거든요. 그 워크가 참 좋았습니다. 또 아리에스터답게 곳곳에 숨겨져 있는 디테일을 찾는 맛도 참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나 보지 스토리의 전개가 살짝 난잡하고 결정적으로 장르 변환이 일어나는 그 총격전의 시퀀스가 살짝 의아했지만 와킨 피닉스가 연기를 정말 잘했고요. 엠마 스톤의 비중은 생각보다는 작았지만 인상적인 연기를 했고 인물 하나하나가 입체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호불호가 조금 갈렸던 에딩턴에 대한 한 줄 평은 미국의 썩거찌개는 의외로 맛있다입니다. 잔 점수는 10잔 중 7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딩턴에 대해서 한 잔 말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는 뜨뜨미적지근해서 오히려 생각이 좀 많이 들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리에스터 감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차기작도 한번 못 빠지게 기다려볼게요. 영상 업로드 기준으로 설 연휴가 있는데 연휴가 길던데 잘 보내시고요. 약간 스포를 하자면 정말 별거 아닌데요. 설 연휴 특집으로 영화관 브이로그를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스포를 정말 안 하는데 요즘 너무 게을러져가지고 영상에 박제를 하지 않으면 또 막 자기 합리화로 넘어갈 것 같아서 약속도 할 겸 박제도 할 겸 게으름 퇴치 정도로 한번 말해봅니다. 정말 별거 아니지만 연휴에 영화관 브이로그 한번 올려볼 테니까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주인장은 댓글을 참 좋아한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 또 봐요.